건물과 빌딩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부터 먼저 봐라. 내지는 뭐 집 근처를 봐라든가 아니면 집하고는 상관없이 뭐 어디 유망한 지역을 봐라. 뭐 어느 쪽 지역부터 우리가 좁힐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빌딩 시장, 아파트든 빌딩이든 어디든 사든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해서 양도 차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시장 자체에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실물 자산의 가격이 그냥 2배, 3배 오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오른 사람이 있고 덜 오른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조금 더 오른 사람들은 어디에 사신 분이냐? 주변에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 아파트 세대수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아파트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네. 그 아파트 세대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네.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비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돈을 펑펑펑 쓸 수 있도록 지갑에 현금이 많아야 되고 돈 걱정을 안 하는 분들이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죠. 부자들이 많은 부촌에 있는 건물을 사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입지를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역세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많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배우 세대가 많아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전적인 이론에 맞는 것들도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고 네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소비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교통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뭐 사야 된다. 그리고 또 입지가 아니지만 공시지가와 매매가의 간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물건을 사야 된다. 왜? 어차피 저금리를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을 건데 감정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기 편하냐 안 편하냐 은행에서 날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딱 이런 내용들 다 해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남하고 가까운 거 사시면 돼요. 아, 강남학건요. 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딱 가운데 되는 지역에서 컴퍼스로 지도 돌려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비싸지고 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 더 싸지는 거죠. 저 일산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야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근데 다른 지역 오른 거 따지고 보면은 네. 엄청 지지부진하죠. 그렇죠, 그렇죠. 일산하고 분당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신도시 된 거잖아요. 네. 그 분당은 다시 이제 뭐 주춤하다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이게 다 그냥 강남하고의 거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결국은 강남 쪽. 네. 아니 직장이 강남인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직장 근방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남이 직장인데 근방에 아파트가 뭐 비싸니까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도 그런 것처럼 건물도 똑같아요. 강남하고 가까우면 몰라요. 그 부산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말 중에 서쪽은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아니요, 그건 강남 아닌 것 때문에 같아요. 그런 거죠 지금. 예, 서쪽이 뭐 예. 강남하고 멀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마포 홍대 같은 경우 서쪽이잖아요. 약간 서울 중심 따지면 약간 네. 서쪽이잖아요. 네. 근데 또 그쪽 나름대로 어떤 중심이 되는 지역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홍대라는 상권이 신촌하고 이대 상권을 먼저 흡수를 하면서 네. 상권이 조금씩 발전을 하다가 그게 확 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홍대라는 상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대 또는 신촌역 주변에 있는 연대 앞에 그쪽에 있는 젊은 20대의 어떤 유동 인구를 네. 홍대에서 인디밴드가 많이 공연했었잖아요. 그렇죠. 부장님도 아시죠? 그죠. 저도 뭐 네.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저녁에 만나요. 이대 앞에서 옷 같은 것도 좀 보고 뭐 하다가 뭐 술을 한두 잔 먹고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두 잔 하고 공연 보러 가자라고 해서 한 뭐 9시 10시에 넘어오죠 홍대로. 네. 근데 그러면 야 우리 홍대 무슨 공연 볼 거면 이대에서 보지 말고 홍대에서 보자. 아예. 아예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홍대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8시 뭐 9시에 많아지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거죠. 아, 7시에부터 많아졌다가 6시, 5시, 4시, 3시, 2시 점심때 만나서 아예 그냥 거기서 돌아다녀.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시간에 사람들 많네?
그러면 옷가게 하는 임차인이 야 여기서 내가 보세 옷가게 팔면 되겠다. 액세서리 판매하는 임차인이 여기서 액세서리 판매하면 여자분들 많이 다니니까 귀걸이 판매 되겠네. 라고 해서 임차인들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이 상권에 체류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죠. 어쨌든 홍대 상권은 점심부터 새벽까지 상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임차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업종들이 포진해도 다 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홍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강남처럼 길이 약간 반듯반듯해요. 그런 상권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반듯반듯한 게 좋죠. 그리고 약간 평지성이에요. 물론 홍대 입구역에서 홍대 정문 올라가는 길이 약간 오르막인데 그 길 빼고는 대부분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르막 올라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냥 평지는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상권이 중심에서 옆으로 확장이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수길 옆에 세로수길 이것도 그런 원리인 거죠? 지금? 예. 그 지도를 보시면은 가로수길이 도산대로에서 이 이제 압구정로로 하나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 옆으로 똑같이 평행하게 이어진 도로를 우리는 세로수길. 어쨌든 쭉 뻗은 길이 상권이 잘 생겨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다. 홍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홍대 이 주차장길이라고 해가지고 공용 주차장이 길 가운데 딱 있어요. 맞아 있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건물을 사야지 임차인들이 영업이 잘 되니까 임대료 잘 받을 수 있고 내 건물 가치도 올라가면서 건물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철 타고 홍대에 오시는 분하고 아무리 국산차지만 차 갖고 홍대에 오는 사람하고 주머니가 누가 더 빵빵할까요? 뭐 차가 있어야지. 아무리 뭐 똥차라도 그죠? 남자는 차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면 이 상권에 많은 유동 인구를 뿜어내는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수도꼭지잖아요. 그러네. 네, 그죠? 그러면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저 멀리 있는 거 갈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쵸. 나 걷기 싫어. 저 앞에 뭐 있네. 맛있겠다. 들어가자.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차장길 옆 라인으로 임차인들이 입점을 하죠. 그러면 임대료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 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홍대 입구역에서 시작한 상권이 삼거리 포착까지 내려오고 삼거리까지 내려오고 삼거리에서 상수역까지 쭉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왔다가 연남동이 뜨니까 다시 연남동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주춤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위 상권으로 보면은 상수역부터 연남동까지를 다 하나의 홍대 상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엄청 넓어요. 그 넓을 수밖에 없는 곳이 다 평지로 형성이 돼 있고, 도로 구조가 강남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강북이긴 하지만 다른 강북처럼 막 꼬불꼬불하고 막 길 찾기 힘들고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맛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공항철도가 생기면서 이제 외국 관광, 지금 공항철도 못 오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배낭족들이 홍대에서 한번 내려요. 맞아. 이제 인천공항에서 명동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번 내려요. 거기서 1박을 해요. 그래서 홍대 게스트하우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1박 하면서 이제 서울, 홍대의 밤 문화를 즐기는 거죠. 새벽 2시, 3시에도 이렇게 뭐 환한 곳이 있나? 뭐 예능 프로 보면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있잖아요. 어서와 한국 처음이지. 거기 보면은 서울에 뭐 강남역도 다니고 명동에 아니면 뭐 경복궁 다 다니잖아요. 홍대도 안 빠져요. 근데 대표님 너무 홍대 방문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네. 직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직원들이 얘기를 안 듣고 싶은 일도 다 뭐 됐어. 그런데 직원들이 대표님 상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치 맞아. 나 직업이 중개인이지. 그러면 상권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얘기해줘라고 해서 이제 기가 뚫렸으니까 그거 들리는 거야. 그렇지. 절대 내가 그 시간에 가본 적 없어. 없어. 직원들이. 직원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강남에 근처 하나 콤파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얘기했고 또 이렇게 하나는 홍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서울에 그러면 유망한 쪽이 요 두 개 말고 또 있지 않나요? 몇 개만 아예 말 나온 김에 이게 강남권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시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강남 3구였잖아요. 그 강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근생 상권에서 예. 이 꼬마 빌딩 상권에선 강남 5구라고 생각을 해요. 5구. 그래서 한강의 기준은 넘어갔죠. 예. 확장이 되다 보니까. 아. 신사동에서 예. 같은 강남구인 대치동 가는 거리보다 신사동에서 한남동, 그 다음에 청담동에서 성수동, 반포동에서 이태원동 넘어가는 게 접근 거리는 더 가까워요. 아, 그럼 그쪽까지 강남권으로 지금 편입이 그쵸.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강남구만 찾았지 이태원, 한남동, 성수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강남에 있는 뭐 임대료 너무 비싸죠. 그렇죠. 항상 시작은 뭐냐면은 임차인이 먼저 가야 돼요. 이게 예전에 빌딩 상권은 유동 인구가 먼저 생기면은 임차인들이 입점을 했어요. 근데 유동 인구가 생기기 위해서 여기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매입을 하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생겨야지 이 역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거리에 이 지역에 방문하기 때문에 그만큼 역 주변으로 높은 권리금이 형성이 되고 여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임대료가 따박 여기만 들어가게 하면 매출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임차인들은 안전하게 영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 건물 가격은 올라갔는데 네. 스마트폰이 많이 생겼잖아요. 내 사진 이게 제 스마트폰 제 사진입니다. 네. 아 이게 옛날 이때 좋았는데 스마트폰이 많이 생기니까 네. 굳이 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가게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많이 바뀌었어 이게 진짜.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싼 권리금 주고 비싼 임대료 내면서 역 앞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 맞아요. 차라리 조금만 벗어나서 싼 임대료 주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테리어 딱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는 블로그라든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충분히 홍보가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보고 오는 거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찾아가는 재미가 그쵸. 찾더라고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생기고 유동인구 생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이 전통적인 라인에서 임차인들이 먼저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찾아서 고객이 가는 거죠. 그렇죠. 바뀌었네. 예. 순서가. 그러니까 거기에 골목 상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길, 뭐 경리단 길이 어쩌고 저쩌고, 샤루스 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망리단 길, 뭐 좀 듣도 보도 못한 골목 상권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다 그런 거죠. 그 골목이라는 곳은 옛날에 주거 지역이었죠. 네. 그 주거 지역에 이제 임차인들이 주거를 내보내고 거기에 이제 근생시설, 상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거 지역을 이 상업시설이 계속 침범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골목 상권 안에 있는 건물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꼬마 빌딩은 또 많이 거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강남 5구까지 여기는 확장이 네. 됐고, 그럼 홍대도 그쵸? 뭐 그죠? 연남도 홍대는 하나의 홍대 상권은 별도로 있는 거죠. 별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왜냐면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원래는 제가 비싸서. 그렇죠. 이게 진짜 고가 따지면은 명동까지 예전에 지금은 여행객이 안 오니까 그렇지만 명동 상권이 1, 그다음에 강남권 강남 5구 상권이 2, 네. 그다음에 홍대를 중심으로 한 마포구 상권이 3.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서울의 빅3 상권이 이 3개였어요. 네. 그러면 빅3가 이제 일진이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물어보신 게 이진. 그렇지. 왜냐면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좀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이진 입장에서는 네. 이 강남 5구 옆에 있는 동작구, 동작구, 그다음에 강동구, 강동구. 뭐 이런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에 답은 있어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질문에 답이 있어요. 이 강남 5구 비싸잖아요. 네.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우리 돈 없는 뭐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럼 비싼 지역 옆에 가는 거죠. 아파트랑 똑같아요. 강남 아파트가 제일 비싸니까 아파트 가격의 평균 가격을 딱 지도에서 우리 등고선 그리듯이 쭉 그려보면은 네. 강남이 제일 꼭대기 있고 옆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저쪽 경기도 끝자락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예전에 아파트 투자가 붐일 때 사람들이 강남에서 옆에 서울로 그다음에 경기도로 그러다가 뭐 청주, 천안 뭐 막 내려갔잖아요. 외곽까지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남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누가 살까요? 돈 있는 사람.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살까요? 거주지가 어딜까요? 그 강남 근처? 그렇죠. 그러면 내가 회사 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 있는 건물이면은 이 건물에 가볼 수 있을까요? 불편하죠. 그렇죠. 뭐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 건물 가려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면 2시간을 버려야 되는데 평일 뭐 이럴 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뻔히 다 아니까. 그리고 또 뭐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하루 왼쪽 강남 밖을 안 벗어나는 분들은 수득해요. 그죠? 강남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또 몰라. 예, 너무 멀리는 몰라. 아니, 그러면 아까 강남 근처에 동작구 강동구 얘기하셨는데 그쪽에 지금 살만한 호화들이 가격대가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늦었어. 아니 또 늦은 얘기를 해줘요. 늦었어. 또안 늦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이건 있어요. 오늘 내가 타는 차가 막차인데 네. 내일 첫 차를 타는 분보다는 내가 빨리 가. 그렇지. 그렇지? 항상 그런 거잖아, 그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러면 또 그 옆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옆까지는 차로 왔다 갔다 하기에 멀어. 그러면 뭐냐? 그 옆으로 가는 순간 이제 지하철 노선을 가야 돼. 아, 그땐 지하철 노선. 강남을 지나는 노선이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네. 이 6개 있거든요. 이 6개의 노선이 지나는 지역이어야 돼. 부동산은 그냥 결론이 강남이네. 무조건 아파트든 상가든 무조건 강남. 이런 얘기하면 강남 예찬원에서 뭐 네. 대표님은 강남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어떡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물도 강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인데 아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사실 또 너무 비싸니까 네. 상가주택 이런 거 어때요? 상가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문제가 이제 주택이 있잖아요. 그 주택과 수혜가 또 관련된. 그러면 이제 종부세라든가 내가 만약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상가주택을 매입을 해도 1주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럼 이거 매입하는 순간 2주택이 되니까 그러면 주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도 좀 더 낼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흘러갈 거고 그런데 내가 대로변이나 규모가 큰 거는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상가주택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한테 뭘 요구하냐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달라. 그럼 주택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네. 첫 번째 취득세 중과를 안 맞고 두 번째 주택이 아예 없는 상태에 매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럼 그것도 하나 방법이네. 그렇죠.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골목길에 있는 상가주택을 사시는 것도 좋다. 왜? 매입할 때부터 주택을 없애달라라고 하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잔금 정리까지 매도자가 허락한다면은 주택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나는 빈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당연히 취득세 중과 안 맞을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네. 리모델링이든 뭐든 외관 좀 고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주택을 사무실 구조를 바꾸고 그러면 새 건물이 되겠죠? 그렇죠. 아파트도 낡은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비싸게 전세 놓을 수 있잖아요. 월세도 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똑같아. 건물도 낡은 건물보다는 새 건물이 임대가가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사서 리모델링 및 위에 주택을 사무실이나 상가로 바꿀 때 사람들이 오겠냐는 거죠. 내가 이 3, 4층 주택에다가 사무실을 만들 수 놓으면은 이 사무실 입점하는 회사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직원 한 10명, 15명 정도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사장이다. 여기서 내려서 이까지 걸어오는데 몇 분 걸린다. 그럼 직원들이 출퇴근을 할까? 아니면 내가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주변에 너무나 횡하지 않나? 아니면 주변에 너무나 뭐 시끄럽지 않나? 이런 것들 좀 따져야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지하철역에서 오는 동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는 동선이 아까 말씀드린 쭉 뻗은 길이냐. 네. 근데 오는데 막 쭉 뻗은 게 아니라 막 꼬불꼬불하다. 이러면은 이 건물 사면 안 되죠. 아무리 골목이고 싸다 하더라도. 이 역에서 쭉 뻗은 길이고 이 도로 넓이도 웬만하면은 6m 이상.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차 한 대가 주차하고 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물론 경사가 없어야 되겠죠. 오르막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요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역에서부터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까지 연계 잘 돼 있다. 그러면 사면 되죠. 오늘 진짜 너무 꿀팁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